신경치료를 안 받고 충치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경이 노출되지 않았다면 좀 채워놓고 길게는 한 달까지 좀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통증이 잦아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충치치료 받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도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방어적이 될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나는 신경치료는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그 원장님과의 소통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제로 신경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강제로요? 충치가 16개씩이나 있다고 하더니 저랑 상의도 없이 신경치료를 해버렸더라고요. 하고 나서 너무 아프고 토해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피디님처럼 많은 환자분들이 후회하시는 치료가 신경치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경치료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해석한다면 신경을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근데 이 말을 한국어로 처음 지으신 분이 굉장히 사려 깊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경치료는 사실 신경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과 혈관 그리고 감각을 다 죽이는 치료가 바로 신경치료예요. 신경치료가 신경을 살리는 치료가 아니라 죽이는 치료였어요? 네, 맞아요. 사실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염된 신경 안에 감염원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감염되지 않도록 그걸 밀봉해 놓는 치료가 신경치료인데, 사실 현재의 기술로서는 신경이나 혈관을 다치게 하지 않고 그 감염만을 치료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을 다 소독하게 되고 감염을 제거하면 신경과 혈관이 다 제거되게 됩니다. 피디님, 만약에 신경치료 치과에서 받으신다고 할 때 이제부터는 신경을 다 뽑아내서 죽일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떠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그쵸. 그리고 보통 치과에서 신경치료의 확률이 보통 연구자료에서도 그렇고 95% 전후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조금 달라요. 95%라는 성공률이 거짓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논문에서나 연구자료에서의 성공률은 치근단 절제술이나 치아 제식술 같은 일반적인 신경치료를 벗어나서 대학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수술적 신경치료를 포함한 그런 확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제외한 자료를 보면은 사실 신경치료의 성공 확률은 80%대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실 신경치료가 성공하지 않는다면 발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받으셔야 되는 치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재신경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연구자료에 따르면 60에서 70% 정도 성공 확률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신경치료는 사실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간 치과에서는 충치가 있으니까 다 신경치료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충치의 단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아 주변이 뿌옇게 변하는 초기 충치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잘 사용하시고 불소 치약을 사용하셔서 주기적으로 또 검진도 받으시고 하시면 굳이 치료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로는 표면이 까맣게 변하는 초기 충치입니다. 이런 경우도 치과에서 검진을 받으셔서 만약에 까맣게만 변하고 탐침으로 했을 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는 굳이 치료를 받으실 수 없고 조금 더 자주 관리를 잘 하시면서 검진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로는 이제 중간 단계의 충치인데요. 이거는 표면이 까맣게 변할 뿐만 아니라 안으로 푹푹 들어가고 구멍이 뚫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안타깝게도 충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통증이 없는 경우, 그리고 통증이 있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바로 씹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있는 경우인데요. 치과에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게 잇몸 질환이나 다른 게 아니라 충치 때문이다 하시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신경치료가 필요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웬만하면 신경치료는 피하라고 하셨는데 신경치료를 안 받고 충치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충치를 제거했을 때 신경이 노출되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신경이 노출되지 않았다면 레진이나 글래스 아이오노머로 좀 채워놓고 길게는 한 달까지 좀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통증이 잦아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신경치료를 들어가지 않고 인레이를 하는 방법입니다. 인레이는 치아를 부분적으로 씌워주는 보철치료를 의미하는데요.
인레이를 통해서 신경까지 가지 않고 치아를 부분적으로 씌워주면 치아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크라운 치료입니다. 이거는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크라운 치료를 무조건 신경 치료하고 씌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신경이 살아있는 경우에도 금이나 도자기 같은 재료로 씌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충치 치료 받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도 되나요? 사실 그거는 보통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라주세요 하고 잘라주는 미용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방어적이 될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나는 신경치료는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그 원장님과의 소통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치과의사가 다 신경치료 받기 싫어한다는 건 정말 사실이에요. 저도 15년 전쯤에 신경치료 받은 치아가 하나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신경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뭘 좀 잘못 씹으면 굉장히 많이 아파요. 저희 교수님을 비난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신경치료도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분은 정말 미국에까지 유학 가서 신경치료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신경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아는 신경과 혈관이 없은 상태로 15년 이상 지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몇 년 전에 왕원장의 끔찍한 만행이라고 PD수첩에서 방영한 거기 있었죠. 구강 카메라에다가 점 찍어가지고 충치라고 환자들 속여서 막 10몇 개 이상 치료받게 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저도 그거 TV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병원이 저희 병원 근처여가지고 저는 거기서 치료받으신 환자분들도 실제로 많이 보고 그랬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실장이 진단하는 경우 그런 치과를 피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실장님들은 치과 관련 의료기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충치의 단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지 않고 무조건 신경치료하라고 말하는 병원이에요. 세 번째로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신경치료는 무료니까 받으시고 무조건 크라운 하라고 하는 병원입니다. 안 해야 될 신경치료를 미끼 상품으로 건 다음에 크라운을 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거든요. 이건 또 사실 그렇게 광고하는 치과는 아예 없어요. 그런 광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보통 상담받으러 가시면 실장이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치과를 나오세요. 저는 강력하게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신경치료는 우리나라 원장님들이 세계 다른 어느 나라에 내놔도 제일 잘하는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들이 가장 받기 싫은 치과 치료가 바로 신경치료일 거예요. 그 과정도 굉장히 아프고 복잡하고 또 장기적인 예후도 결국 안 좋기 때문이죠. 일단 신경치료를 받지 않게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1번이고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다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